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3일 수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아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계속 지켜보다가 정말 반등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반등을 하지 않고 막판에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반등이 필요한 날이다 이렇게 한 줄로 했는데 제가 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좁은 박스권으로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고 박스권 하단에 거의 와 있다. 너무 공포스럽게 하단을 뚫고 내려갈 그러한 리스크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쟁은 이미 터져버렸고, 이제 시장의 모든 악재들, 이제 추가 악재, 지하실까지,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2층, 3층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오히려 악재에 민감하기보다는 뭔가 협상을 한다든지, 썰에는 다시 철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호재에 더 민감하게 될 그러한 시장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FOMC가 자신의 긴축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 다음에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쪽으로 시각이 변동을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리오픈의 강도, 어떻게 리오픈이 빨리 되고 있느냐, 또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리오픈주 다음에는 어떤 종목이 돌 것이냐, 이런 류의 생각으로 시장이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은 당연히 약세의 영향을 받겠지만 오후부터는 좀 보합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스탠스로 될 것 같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하락에 대해서 공포감들을 많이 들고 계시는데 저는 박스권 하단에 거의 다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해보고 오늘 시장을 좀 간략하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금주시장이나 금일시장의 결론을 보면 전약 후 보합 정도를 예상한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어제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로 아침에 맞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또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팩트는 전쟁의 확전이나 협상의 강도 정도로 보여집니다. 확전, 협상 이 두 단어가 향후에 우리들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확전은 좀 일어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네, 침공을 해서 들어가서 자기 정권을 세우고 바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미국의 협상과 그리고 제재를 동시에 취하는 양면작전이 동시에 나타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특별한 전망이나 예상은 없습니다. 네, 뭘 어떻게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주식시장에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고 싶은 종목도 리오픈주 이해는 없다. 리오픈주도 이제 서서히 매도에 나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싶은 종목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리오픈주도 서서히 수명을 다해가고 있어 이렇게 보여지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추격으로 어, 살려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먼저 여행 항공이 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엔터가 돌고 마지막에 화장품이 돌고 이렇게 돌고 그 다음 전자 의류로 받고 의류가 좀 돌고 이게 다시 도느냐 아니면 이게 다 한꺼번에 가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갈수록 상승의 강도는 얕아질 겁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석유 관련주들은 정말 상관도 없는 주들이 올라갔는데 그 종목들 또 하락할 때 한번 보시면 미치도록 하락을 하는데 오늘부터는 파셔야 됩니다. 팔아서 이익 실현하셔야죠.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종목들이 아닙니다. 어제 미국 시장, 주식 시장의 하루 움직임인데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부터 일어나서 봤는데, 이러다 올라오겠는데 다시 이제 막판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막판에 약하다는 것은 시장이 약세, 심리가 불안할 때 막판에 일단 팔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나스닥이 고점에서 17%가 하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20% 하락하면 전형적인 약세장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나스닥은 약세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그 여진이 늘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 모멘텀과 계기가 필요한데 전쟁이 잘 해결되거나 이런 이제 외교적 협상이 잘 해결되면서 미국 쪽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지고 조 바이든의 다시 파워가 생기고 FOMC가 속도를 조절해 간다면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에서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FOMC에 3월 달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발표된 미국 지표들을 보니까 생각보다도 경제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면들이 제가 봐서는 50bp는 일단 올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의 주요 시장 뉴스 한번 봅시다. 바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추가 제재 부과를 예정을 했다.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고, 독일이 노드스트롬 2에 대해서 가스관 사업을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제레미 시겔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강세론자가 있는데, 미 금리 인상 정책이 더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시 3만 달러까지 추락할 거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미국의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네, 소비자 신뢰지수가 110.5로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비를 늘 거라고 보는 거죠. 2월 마켓 제조 PMI 지수도 57.5로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12월 전매 주택 가격도 전월배 18.8%나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를 이루었다.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 인플레이션에 치명타를 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미국의 금리의 여러 그 팩터 요인들을 봤더니 주택, 그러니까 렌트비가 전체 그 CPI의 4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즉 CPI 렌트 비용이 미국 시민들의 그 CPI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주택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렌트비가 오르겠죠.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주택이라는 게 바로 안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공급을 하고 하면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미국의 CPI가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네. 그 여전히 좀 이어질 것이다. 3월, 4월, 5월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5월까지 간다면 지금 2월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3월, 4월, 5월을 어떻게 버틸지 이것도 막막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듭니다. 국제 유가는 이제 100달러에 근접하죠. 먼저 브렌트 유가 먼저 치고 올라오고, 그러나 이제 어제 정가를 보니까 WTI도 93달러로 살짝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수익을 제가 말했죠. 국제 유가는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선물 시장이 훨씬 현물 시장보다 크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한 7대 3 정도 될 것 같아요. 선물 시장이 큽니다. 선물 시장에서 선물로 치고받으면서 작업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100달러 근처가 되면 얘들이 이익 실현에서 빠져나가는 쪽이 있을 겁니다. 매수보다는 매도로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제일 잘한 게 골만삭스니 JP 모건이 미국 IB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잘한다 그랬죠. 이런 선에 지금 놀아나고 있던 것. 현물에 대한 것은 한 30%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봅시다. 애플은 1.78% 하락해서 164.32, 화이자는 2.06 하락해서 47.53, 테슬라가 많이 빠졌네요. 4.14%나 빠졌네요. 821.53. 이미 시대정신에서 테슬라는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시대정신 타령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테슬라와 2차 전지는 확실히 시대정신에서 내려온 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에서 먹으려면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야죠. 네, 리오프는 시대정신은 아닙니다. 이건 일시적인 테마일 뿐이지, 미래의 2, 3년을 먹고 끌고 올라갈 그 무엇, 이것을 찾을 때까지 웅크리고 있든지 비워놓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다이소처럼 펼쳐놓고 지속 버티든지 뭔가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을 리딩할 그 무엇,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리비아는 6%나 빠졌습니다. 62.3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큰일 났네요. 2차 전지를. 루시드도 4%나 빠져서 25.51% 마감, 25.51달러에 마감. 너블록스도 3.04%나 하락을 했습니다. 48.1.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50달러가 무너진 상황이죠. 네, 메타도 1.98% 하락해서 202.08, 곧 200달러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0.83% 하락해서 3,356.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봅시다. 엔비디아는 생각보다 잘 버텼네요. 233.90달러. AMD는 모 증권사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바꾸면서 의견을 바꾸면서 AMD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TSMC도 2.01% 하락해서 116.91달러. 네, TSMC 한번 봅시다. 거의 뭐 2중, 3중 바닥에 와 있는 거죠. 네, 115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25%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네요. 네, 90달러를 잘 지키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닥으로 쳐박는 이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웨스턴 디지털들 이러한 그런 메모리 반도체 쪽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오염 문제로 인한 낸드 가격 상승 그리고 전체적인 반도체나 랜드나 뭐 이런 가격들의 상승 하락폭이 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가격이 반등이 일어날 거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반도체 업종에는 지금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은 어제 2.24% 상승해서 37,923.5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확률은 1193원. 이 환율이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박스권으로 보는 거죠. 그것도 박스권 하단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환율이 1200원까지 만약에 리스크가 있고 한국을 어렵게 봤다면 1200원을 뚫고 약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원화는 1193.05달러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기축통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뭐 우리나라 통화도 세계 10위 정도면 기축통화 형태로 갈 수 있어, 준기축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에 6개인가 7개 나라의 통화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스웨덴, 코로나, 뭐 스위스 프랑,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죠. 스웨덴, 코로나 정도, 스위스 프랑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왜 우리나라 기축통화에 뭐 들어가는 것을 우습게 하는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WTI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34% 하락해서 93.2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100달러 근처에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번은 칠 거지만 속도가 그렇게까지 늘지는 않네요. 역시 선물 시장의 장난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달러 근처로 갈수록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선물 시장에서. 네, WTI는 100달러를 각오를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 채권 수익률 한번 봅시다.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가 어제 빠진 1.94로 안정을 찾았네요. 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2년짜리 1.55. 이 스프레드가 거의 이제 40bp 정도 나죠. 30년짜리가 2.24%. 네, 채권은 생각보다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또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역전되는 그 최악의 상황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 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마지막으로 애플이 VR, 소니가 이제 VR을 공개를 했던 것 같아요. 애플도 오늘 8월에서 9일 사이에 VR을 대량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눈에 얼굴에 쓰고 보는 거죠. 오큘러스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애플 VR 생산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대량 생산 직전에 있다. 애플 VR이 8월부터 대량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 연말께 본격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다. 소니, 애플 VR 기기 시장에서 본격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 LG 이노텍이죠, 그렇죠? LG 이노텍. 뭐 이제 31만 원까지 완전히 바닥에 가 있는 거죠. 네, 대체 이렇게 좋아했던 종목이 이렇게 바닥에 와서 이제는 팔 수도 없는 거죠. 네, 바닥이니까 견뎌야 합니다. 견뎌서 35만 원까지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있으니까 35만 원대 오면 또 좀 팔아주고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떠한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글로벌 시장이 불안했을 때 이렇게 IT 기기나 성장주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다 경제가 좀 다시 돈을 풀러서 경제를 살리거나 이런 작업을 한 1년 정도 하는데 후에 또 하는데 그럴 때는 또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떤 이유보다도 잘 팔리지 않고 서프라이 공급 체인도 망가져 있고 아직까지 회복도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IT, 가전 이런 쪽은 전부 다 두들겨 맞는 그런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소니가 VR 기기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네, 우리 그 애플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LG 이노텍의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뭐 특별히 할 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정도는 시장이 결론적으로 전략 후강, 뭐 전략 후 보합 정도로 돌려놓을 세울 거다. 시장은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일단 수그리 하면서 장을 버티면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뭘 특별히 한 사고 싶다. 이렇게 너무 마음조리 하지 마시고 길게 보고 만약 자기가 중장기적 투자자의 관점이라면 지금 정도는 조금씩 사주는 게 좋은데 뭘 사느냐 방법은 없습니다. 리오픈주는 이제 아닌 것 같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 뭐 전공정, 후공정, 소재 이런 쪽의 기업들을 좀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 말고는 지금 시장에 눈어드는 것은 없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쪽에 우리 IT들이 전부 다 망가져 있는데요. 지금 정도는 이제 살만합니다. AMD나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지금 정도면은 서서히 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매일매일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이디를 짜봐도 특별한 것들을 많이 전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너무 콧바트리고 있지 말고 잘 버티면서 장이 좀 반등해주는 그러한 하루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같이 힘냅시다. 감사합니다.